다음은 스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올림픽 강행한다고 또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취소를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IOC하고 무슨 계약서를 맺었는지 이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약서를 맺은 당사자는 또 아베잖아. 아베잖아요. 그러니까 아베하고 스가하고 지금 한 배를 탄 거야. 아베와 스가가 한 배를 타? 네. 하여튼 이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IOC한테 조만간 배신당할 가능성이 크다. 배신당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배신당한다 하면 버려지는 거죠. 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일본의 행보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제 날짜로 이 IOC 위원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얘기하기를 바흐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렇죠. 방문을 해가지고 올림픽 준비 이상 없다. 그냥 그 올림픽은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출장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긴급 사태 또 연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바흐가 간다고 얘기를 꺼낸 게 지난달 20일쯤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바흐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금 맞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멘트를 던지고 있어요. 할 거다 할 거다 얘기하고 할 거다라고 있어.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월말까지나 10일까지로 비상사태를 이번 연휴까지 해갖고 끝내놓고 비상조치 확대를 끝내놓고 바흐를 불러가지고 올림픽을 이제 한다라고 둘이서 손잡고 이제 쇼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흐가 갑자기 부회장만 남겨놓고 벌써 한 15일째 연락 두절 상태인 거야. 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IOC는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 명의로 올림픽을 한다 그랬고 네. 스가는 IOC 회장을 불러가지고 둘이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책임을 반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베가 혼자 계속해서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와우. 취소 사태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종의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베하고 바흐하고 같이 선언한 게 아니라 아베가 이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혹시나 6월 또는 뭐 7월 초순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고 IAEA가 진짜 6월 달에 실사조사단 한국과 중국의 조사원을 포함한 실사조사단을 보낸다고 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누굴 댈까요? 한국의 조사원이 엉뚱한 지역의 방사능 수치를 가지고 또는 일부 방사능이 높게 나온 지역의 수치를 가지고 이걸 문제를 걸어가지고 못하게 방해했다. 한국이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사실상 저지했다라는 식으로 생떼를 쓸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러기에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대회를 왜 강행하냐라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탓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왜 IOC와 일본 정부는 대회 개최로 돌진하는 것일까라는 기사를 통해서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 기사까지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석 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거니까 지들 분석할 필요 없이 우리가 1년 전부터 해줬던 우린 거고.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위가 선거를 2달 앞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일종의 그 저항으로 나오는 거거든. 네. 이건 무조건 야당표란 말이야. 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학 등록금 대출이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해서 상환 압박을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지요? 네. 우와. 와 진짜 대단한 양아치예요. 대박이다. 똑같다.
아니 근데 우리는 벌금을 유모차 부대 나오고 막 이럴 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그래갖고 아줌마들이랑 애들한테 벌금을 막 200, 500씩 막 때리고 이지랄을 했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네. 근데 이것들은 대출에 관한 부분 연장을 왜냐 국가장학금 받고 니들이 왜 나와갖고 시위를 해? 시위하냐? 오냐 말 잘했다. 야, 국가 지원, 세금 지원 받으면서 왜 기사를 그따구로 써? 가짜뉴스. 잠깐만, 이거 일본 얘기하고 외론하고 계속 겹치는데? 왜냐면 걔네들이 또 한 뿌리잖아. 거기가 거기니까. 너무 똑같네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IOC는 방영권이 70% 이제 수입이거든요. IOC 수입의 약 70%가 대회 방송으로 이제 보내는 건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미국 대기업 NBC 유니버설하고 지금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총액 120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4,135억 원을 규모의 이제 거액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IOC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회를 취소해도 방영권료 전액을 커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물어낼 거냐는 거고요. 네. 결국 아마 그 독소 조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이 IOC랑 했을 때. 그리고 일본도 물러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게 대회를 유치한 게 2013년인데 2013년 이후 8년간 투입한 금액이 경비만 17조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7조 원 넘습니다. 이것들이 처음에 할 때 얼마 든다 그랬는 줄 알아? 3조 원. 3조. 3조. 기존에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3조. 3조 원 드린다더니 17조 원을 발라놓고 네. 진짜 온 도시 심지어 도로까지 무슨 뭐 반사 줄인다 그래갖고 포장을 네. 다시 했잖아. 마라톤 코스도. 네. 그것도 넘어갔잖아 지금. 네. 근데 이제 넘어갔다가 이번 연기돼서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 와서 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이게 싹 무용지물이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돈이 국고가 아니더라고. 국고 아니에요? 도쿄도에서 전부 감당해야 되는 도쿄도 부채야. 그래서 도쿄도가 아니 우린 그거 아닌데 우리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닌데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도쿄도 입장에서는 관중 수입 없이 하라 그러면 더 열받는 거야. 그 그러네. 도쿄도 돈이거든. 엄마야.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틀자는 얘기는 도쿄는 망해버리고 그치. IOC는 방역권만 챙기고 그렇지. 스가는 올림픽 했다고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관중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요 부분에 대한 그 경비 보전을 국가가 안 해준다 그러면 도쿄도가 먼저 나가고 포기를 해야 돼. 왜? 이 엄청난 부채 중에 50% 이상 도쿄도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니까. 아이고야.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뒤집어 써야 돼 지금 도쿄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일본 애들은 지들이 망하려고 지들 무덤을 판 게 사실 이때도 올림픽 자기네가 가져갈 차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터키하고 부산이 그 유력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뒷돈까지 엄청 줘가면서 끌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탄을 지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는 그거 성공시켜가지고 또 정권 연장하려고. 그 폭발력만 키워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서로 폭탄 돌리게 폭탄을 하고 돌리고 있어. 있는 근데 거지. 아무리 봐도 어디서 터져도 셋 다 죽게 생겼거든. 지들만 몰라. 지들만 모르는 상태. 아 저거 저 도쿄에서 안 하면 나는 살겠지. 아 못 살아 쓰가야. 이게 열리든 안 열리든 너도 같이 죽어 그냥. 근데 나는 진짜 와 안 되는 뒷구석은 진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더니 얘들이 딱 그 짝이야. 집안에서 돌리고 있네 폭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른 도에서는 야 도쿄 네가 안고 주고 하는 게 오사카는 25년에 박람회 있어요. 아 맞다.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일본 전역에 지어지는 카지노가 6개야. 아이고. 이거는 올림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또 돈땜이거든. 뭐가 이렇게 많이 했어? 많이 벌려놨대. 어? 많이 벌려놨대. 벌리기를 또. 그것도 겁나 로비해가지고 다 땡겨간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아베가 처음에 정책 세울 때 올림픽 유치했지, 오사카 유치했지, 오사카와 도쿄 간 고속철 시작했지. 아이고. 대충 요것만 합쳐도 몇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벌린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정치권 애들하고 나눠 먹기로 합의를 봤는데 그렇지. 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어긋나 버렸어. 문제는 뭐냐? 이미 여기에 30%에서 50% 이상을 이미 예산을 다 썼다는 거야. 근데 고속철은 설계만 돼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진은 계속 나. 올림픽은 돈을 넣어가지고 경기장 다 지어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경기가 안 될 것 같아. 도쿄도는 그 국가지원금 좀 받고 티켓 팔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 티켓까지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습니다. 이미 예매한 돈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물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물어주는 과정 중에 중간에서 이 해외 판매를 전담했던 수수료 업체가 있어요. 네. 해외 판매 전담 업체들이. 야, 나 수수료는 포기 못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빚이 이자부터 생겼고 뭐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 아파트도 원래 선수촌 아파트 지어서 1년 안에 분양을 경기 해야죠. 끝나면 분양하기로 했는데 못 들어가서 지체 상환금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줄지 몰라. 그렇죠. 뭐 선수들 관련해가지고 뭐 훈련비를 비롯해갖고 뭐 온갖 출전 수당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자원봉사자들 뽑아놨던 사람들 다 그만두고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빼고 이제 유료로 뽑아놓은 사람이라고 해서 쓰려고 하는데 걔네들도 제대로 나올지 몰라. 간호사, 의사들 다 확보해 놨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심각해졌고 쟤네들 빼오면 의료 붕괴 생길 지경이야. 이래저래 못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지. 풍양정님께서 현 일본은 국힘당 지배 아래 한국의 미래라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아베랑 지금 MB가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국진당 저것들이랑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가 똑같기 때문에 쟤들이 집권을 다시 한다. 우리가 일본 지금 막 비웃잖아요. 우리가 지난 기억을 떠올려봐요. 이명박근혜 때 우리가 그 꼴이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비웃었다고.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일본에 어차피 이제 9월달 되면 새 총리가 들어오잖아요. 아니 뭐 새롭게 해서 별로 안 허니문이겠지. 새로울 것 안 같은데. 새로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데. 근데 그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인기 투표 1위가 또 우리 본자님이더라고. 펀쿨 색잔 아이씨. 펀쿨 색자. 이 양반이 18%로 1위더라고. 진짜?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뭘 가지는 거야? 아니 정치에 대한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철수를 수출해도 안철수가 도쿄 도지사가 아니고 일본 총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더 웃기긴 하죠. 그 펑쿨 색자하고 비할 만큼 둘이 웃기긴 같이 하지. 비해 놓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 진짜 환상의 경쟁자야. 네. 정말 근데 일본은 제가 진짜 일본 정치 배우면서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라고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의 재정, 경제 뭐 다 엉망이고 방역 엉망이고 외교 엉망이고 지금 국민들 실생활도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대 신기해. 주가 지수 1위를 기록하면서 뭐 지금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 못지않게 지금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 뭐 이따위 뉴스를 내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일본이 이제 최근 들어 지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다 쪽이 아닌 내륙 안에서 계속 연달아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사카와 도쿄의 딱 중간 지점에서 지금 내륙 지진이 3도 진도 한 3도 좌우에 내륙 지진이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대가 아니고 걱정을 해왔던 걱정하던. 네, 걱정을 단어 선택 해왔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일본 본슈에 이 제일 큰 본슈 오사카와 이
도쿄를 연결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 화산 분화와 지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지질학자들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송 작가는 외계인과 교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7월 말에서 8월 초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7월 말에서 8월 초. 근데 결국은 올림픽을 올림픽. 열어놓고 터진다는 거야 이것도. 아이고야. 이 폭탄도 이렇게 하이라이트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어떡하나. 아이고.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많은 국가들의 선도적인 올림픽 보이콧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본 애들끼리만 모여서 하다가 터져야 그나마 세계인들이 피해를 덜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올림픽은 갑니다. 고고싱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다. 네. 왜냐면 그만뒀을 때 손실을 정치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뭐 17조 아무것도 아니야. 일본 경제나 지금 있는 재정 상황에서 올해만 해도 2천조 원 1,000조 원 이상을 추가 예산으로 이미 확보를 한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2천조 이상을 쓰겠다고 지금 그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써왔던 돈 17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더 큰 돈덩어리를 지켜야 되거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리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기존에 있는 정치 선거에서 9월 달에 이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마음으로 아베하고 스가는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들이 못 나오면 펑쿨 색자한테 옮겨가지고 서희서 나눠 먹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인 거예요. 너무 빤히 보이죠. 왜? 후보자가 환하게 없으니까. 나설 아무도 만한 놈이 없으니까. 아베가 뭐 다시 한다고 안 했어요 그때? 자기 나올 거라고? 뭐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저기 국회에서 실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후원금 관련된 명세 꺼낸다고 했었고 막 이러니까 바로 또 그거는 다시 또? 아팠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킹메이커를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시대가 오면 총리가 이제 신지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무상으로는 아베가 웃긴 거지. 총리를 하던 놈이 갑자기 외무상으로 오는 거야. 아베로? 아베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는 다시 관방장관이나 아니면 내각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서 죽지 않는 이 스가파 아베파들의 부활이 9월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성으로 그 인정받고 있는 그 이제 니카이
니카이하고 고노다로가 고노다로, 일본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 그러게.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방역이 어쩌네, 뭐 백신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러면서 존재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얘들이 뉴스에서 사라진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 사라졌지? 안 띄우는 거죠. 아, 국민들한테 다음 체제가 누가 나올 것인 거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펑쿨색자와 스가와 아베와 관련된 인물들을 띄우면서 그쪽 애들을 홍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럼 정리가 됐나 보네.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암투는 하고 있지만 스가와 아베가 워낙 언론을 그동안 확실하게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다른 강요들이나 장관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발언 자체를 보도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얘들이 뭐 하는데. 그냥 스가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오사카 주지사나 도쿄 주지사가 뭐 비상사태가 어쩌나 이런 얘기 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고 나머지 앞으로 총리 후보군에 발탁될 수 있는 사람 중에 기사 많이 나고 있는 게 전부 신지료라는 거예요. 펑쿨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쿨색자가 지지율이 아니라 지명도로 이겨가지고 현재 1위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인지도 이코르 신뢰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지지도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펑쿨색자가 지금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입원했답니다. 와. 우리가 그 얘기까지 알고 있잖아. 일본 언론이 그런 것까지 보도하잖아. 네. 야. 또 분명히 또 찬양 기사 나옵니다. 이번 중에도 뭘 걱정했었다. 뭐에 대한 결제를 했다. 안 나오는지 보세요. 내 손에 장지져요. 반드시 그따위에 아름다운 미담 기사도 생성됩니다. 네. 네.